사실 시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당황하는 거. 그 객관식 중합반, 중후반부터 제가 되게 슬럼프가 심하게 왔어요. 저는 한창 공부 안 될 때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카페 가서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파이널 강의 때는 사실 저는 파이널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강의를 들을 때가 아니라 내가 틀리는 게 아직도 우물정자가 전부 빨간색인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미친 듯이 또 문제를 풀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달 전? 저는 보수적으로 2달 전부터 토요일마다 완전히 시험을 보는 것처럼 스케줄을 짜서 했었어요. 사실 시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당황하는 거. 저희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었지만 다 풀어본 문제들을 많이 풀었잖아요. 기출이고 뭐 어떤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들. 근데 당일에는 정말 새로운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당황하면 또 시험이라는 생각에 계속 당황하게 되고 그렇게 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가장 큰 학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전국 모의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코로나였어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것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다 풀었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가 너무 어렵다, 너무 이상하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이상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시험장 가면 이상한 문제를 마주칠 확률이 훨씬 높지 내가 알고 편안한 문제를 마주칠 확률은 사실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상한 문제들을 보고 그리고 회계사 시험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내가 몇 개를 틀려가지고 나는 못 볼 거다 이런 거는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게 생각보다 별로 관계가 없고 그때 틀린 문제들이 어떤 원인으로 틀렸는지는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조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아는 형식으로 나오니까 풀었어. 근데 똑같은 조문인데 모르는 약간 안 익숙한 형식으로 나오니까 못 푸네? 이걸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시 그걸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디폴트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갔을 때 다 익숙하지 않고 이상할 거다, 문제가. 그거를 디폴트로 생각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저 때는 행소가 정말 이상하게 어렵게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푸는데 30분이 넘어갔는데도 아무도 문제지를 앞으로 넘기지도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저도 진짜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했거든요. 근데 딱 3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넘기는 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약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또 약간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러면은 오히려 나한테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는 성악을 전공을 했잖아요. 저희는 시험을 볼 때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문제는 틀리면 지울 수라도 있지만 내가 노래는 딱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 상황에 다시 약간 복귀하면서 나는 그것도 한 사람이야. 나 이거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스스로한테 싹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의 순간들에서 이런 어떤 장면을 찾아가지고 약간 자양강장제 먹듯이 내가 이렇게 기력이 떨어질 때 딱 그거를 내 자신한테 일깨워주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1차를 딱 하고 나왔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그 행소 때문에.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재무에게. 그래서 불안하니까 집에 일단 와가지고 잡지가 뜨기 전이라서 일단 짜장면을 먹고 누워서 잤어요. 근데 5시쯤인가 6시쯤에 그 심장이 떨어지면서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떠 있는 거예요, 답안지가. 그래서 엄마 이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엄마가 불러주고 제가 채점을 했어요. 근데 몇 개 좀 많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어떡해 이러면서 너무 불안하다 이러고 점수를 다 내봤는데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머리로. 평균이 원래는 계산이 돼야 되는데 뭔가 붙은 것 같은데 확신이 안 드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손에 이렇게 떨면서 플러스 하고 나누기 4 하고 는을 눌렀는데 진짜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나누기 4 는 눌렀는데 이제 합격이 안정권으로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나갔죠. 이제. 나 붙었다 이러면서 그럼 나는 이제 동차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이제 또 여행을 갔어요. 저희 엄마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행을 준비를 하신 거죠. 바로 다음날, 거의 다음날인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영도 하고 되게 잘 놀았어요. 2박 3일 놀고 다시 서울로 와서 이제는 동차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생략하긴 했는데 그 객관식 중합반, 중후반부터 제가 되게 슬럼프가 심하게 왔어요. 이게 어떤 슬럼프냐면 공부가 단순히 하기 싫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 강박증 같은 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강박증하고 우울증이 같이 약간 온 거예요. 근데 저 살면서 우울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우울증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강박증 같은 게 생겨버려가지고
그 공부할 때 어쩔 때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독서실을 1인실에 제가 썼었는데 그거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거기 안에를 못 들어가.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 느낌이 와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짐을 다 싸서 그래서 카페를 떠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심한 날에는 진짜 시험 직전인데 2시간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원인이 뭐였냐면 1차를 무조건 붙어야 한다는 그 엄청난 강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는 2번 봐도 되지만 1차는 무조건 한 번에 붙어야 된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때 오히려 그게 공부를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때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해결은 못하고 꾸역꾸역 공부하고 1차를 붙어서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1인실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햇볕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되고 친구 그냥 사람을 못 만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동물이라면 그 상황에선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 끝나고 여행을 갔다 오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중요한 교훈으로 얻었는데요. 어떤 공부든 간에 1년 이상 하는 공부라면은 환경을 좀 잘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과 물리적인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건강한 정신과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많이 안 물어보시지만 뭐 "잠을 줄여야 되나요?" 이런 말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 여행도 가고 그리고 막 하루에 2시간 한 날도 있었어요. 잠을 줄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잠은 오히려 푹 자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할 시간에만 딱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슬럼프가 왔는데 사실은 동차 기간까지 그게 꽤 이어져서 저는 동차 기간에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카페에서 여기저기 공부를 하면서 다녔는데 동차 때는 '내가 동차 합격을 해야겠다.' 이 마음이 처음엔 되게 강했는데 그 1년의 슬럼프를 겪으면서 그 마음이 엄청나게 약해졌어요. 그때는 동차 합격의 목표가 아니라 이 시험을 해내는 게 목표가 될 정도로 제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 성격상 이때 포기한다는 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차 종합반을 또 인강으로 끊고 그 GS도 일단은 끊었어요. GS 배달이 오고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든 해 나갔죠.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데다가 동차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정말 공부를 간신히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GS를 토요일에 풀고 근데 저는 이때 오히려 '학원을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 때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그리고 좀 더 강제성이 있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동차 기간에 가장 크게 하는 후회 그런 말이 많잖아요. "동차 합격은 힘들다." 근데 저도 이제 정신적으로 약해졌는데 그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거기에 좀 휩쓸려서 약간 공부를 좀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좀 못 미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쪼끔 많이 후회가 돼요. 왜냐면 58기는 생각보다 세 곱하기 꽈락만 안 나오면 다 붙을 수 있는 그런 해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초시생들도 잘하면은 붙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세 곱하기 처음 접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그런 인제 말들을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 곱하기를 그냥 쪼끔 애매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세 곱하기 1부가 다른 분들도 많이 나왔지만 꽈락이 나왔고 그때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그 시기에 그런 말들에 휘둘리고 잠시 정신이 약해진 덕분에 1 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확 느껴지면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좋은 의도를 갖고 말을 하는 거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 '아 그러면은 나는 어쨌든 나의 목표를 향해서 갔었어야 했다.' 그런 후회가 쪼끔 남았어요. 내가 나를 좀 더 믿고 좀 더 갔다면은 그때 한 번에 붙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근데 그때 붙었으면 회계랑 세법을 지금처럼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잘 모르던 때였어요. 그냥 운이 좋아서 합격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 얘기지. 그래서 뭐 지금 와서는 또 다행이라고 한편은 생각은 하지만 근데 제 인생에 되게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너무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항상 써 가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결국엔 내 인생을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뭐 돈을 지원해 주고 가장 마음 아파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 대신 이 시간을 살아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정말 한 생명의 고유의 저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만의 목표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엔 동차 합격이었죠.
그거를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보는 경험.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런 거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첫 번째 1차와 동차 초시까지 타임라인을 얘기하면서 공부 방법을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좀 헤매면서 저만의 공부법을 찾았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미숙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유예 기간은 그래도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진짜 열심히 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으로 했다. 그리고 1차 그 동차 때만큼 고통은 겪지 않았다. 그때만큼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2차를 좀 굉장히 안정적인 점수죠. 그런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정말 응원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치열하게 사는 순간이 인생에서 몇 안 되는데 그 시간들을 정말 잘 살아내고 나면은 되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시험에 붙든 안 붙든 상관없. 그리고 꼭 이렇게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너무 피폐하게만은 살지 말고 가끔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나가서 뭐도 보고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창 공부 안 될 때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카페 가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잠깐 다 이렇게 내려놓고 올림픽 공원 산책하면서 자연도 보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도 보시고 가끔 친구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